금요일 저녁 회사원 영훈 씨는 퇴근 후 술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못 넘겨요. 야, 드디어 시작이구만. 연말의식 퍼레이드. 어? 그러게. 한창 때줘야죠. 나 깜빡하고 차를 가져와 버렸네. 운전은 어쩌려고? 아유 어쩌긴 버릇해. 안 마시면 되지 뭐. 안 마셔. 믿어봐. 저런 분들이 제일 많이 마셔요. 생각을 안 마셔. 가족과 주말 여행을 약속한 영훈 씨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런데 3시간 정도가 지나 다짐과는 달리 잔뜩 취해버린 영훈 씨. 겨우 차를 세우던 상가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잔 하신 모양이네. 대리 부를까요? 아니에요. 예? 불러야죠.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아, 대리 부르시고. 추워요. 어서 들어가세요. 가족이 기다릴 텐데. 그러니까.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충성. 술 취한 연기 1인 것이. 자신의 차에 오른 영훈 씨. 타면 안 되죠. 이제 3살이 되는 어린 딸의 사진을 보니 집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안 되는데요. 나의 예쁜 딸. 아빠가 간다. 대리 기사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보니 그렇죠. 배터리가 없어 꺼져버리는데 오, 저런. 야, 아빠가 절묘하게 저렇게. 아유, 안 되는데. 아까 그 아저씨에게 불러달라는 영훈 씨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자 충전하려고. 뭐야 이거. 며칠 전 아내에게 선물로 받아 처음 장착하게 된 내비게이션이 영훈 씨는 영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뭐야 이거. 게다가 내비게이션을 끄는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 결국 잭을 빼버리고 마는데 에라 모르겠다. 에이 조용하게 잘 됐네. 술에 취한 영훈 씨 이번엔 어두운 차 안에서 휴대폰과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모양. 아 이거 또 왜 안 되냐. 야 내가 취했다고 니들이 놀리는 거냐 뭐냐. 됐네 이거. 그렇게 억지로 잭을 꽂아 넣었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되나? 휴대폰과 충전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모르고 어허. 충전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기로 합니다. 오, 잠들면 안 되는데요. 그제야 히터를 켜는 영훈 씨. 술 기운과 쏟아지는 졸음에 정신은 없지만 잊지 않고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잘했네요. 그리고 추위가 가시도록 좌석 난방도 켰습니다. 따뜻하게 좋네. 그런데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보통 차가운 게 아닌데요. 영훈 씨는 창문을 올리는 대신 히터를 최고 온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장만해 두었던 손난로까지 꺼내 손을 녹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더 이상 참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밀려왔고 영훈 씨는 잠깐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좁은 차 안이 불편한지 이리저리 뒤척거리긴 했지만 불편함은 술에 취한 영훈 씨의 단잠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저거 봐. 상가 경비원 박 씨는 순찰 시간이 되자 건물 주변을 돌아보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좀 전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던 영훈 씨의 차는 불이 나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박 씨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차 전체를 뒤덮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119죠. 여기 차에 불이 났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박 씨의 신고로 곧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자동차에 타고 있던 영훈 씨는 영영 어린 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말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가려다가 시동을 건 채 차 안에서 잠에 들어버린 영훈 씨.
3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자동차에 불이 난 것은 영훈 씨가 저지른 어떤 치명적인 실수 때문인데,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자동차 화재가 나게 한 영훈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자동차에서 화재가 나서 영훈 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실수는 무엇일까요? 예, 저는 우는 게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제 그 개그맨 동료가 실제로 저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저희가 들으면 알만한 알죠. 분입니까? 개그맨 김진수 씨 사건이요. 김진수 씨? 네. 아, 그분은 워낙 사건이 많아서. 저도 김진수 씨 사건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네. 김진수 씨 사건 아는데 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저도 가끔 추울 때 막 스케줄 하다가 막 차에 탔을 때 빨리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이거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아요. 열을 내주는 거죠. 마치 그 시골의 불쏘시개처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예. 하다 잠이 들었는데 얹고 잠이 든 거예요. 이거면 맞죠. 저도 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밟은 게 아니라 그렇지. 자기도 잠이 모르게 들면서. 밟은 거죠. 그렇죠. 잠결에 밟은 거죠. 뭐야, 그럼 나 잠결에. 그게 김진수 씨 사건인데. 그게 김진수 씨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갑자기 잠결에 이렇게 막 동이 튼 것 같은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어떤 귀가 이만하게 달린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이상한 물체가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렇게 하고 저건 뭐지? 귀가 왜 저렇게 길지? 이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소방서 아저씨였던 거죠. 악셀을 밟고 자서 그게 과열돼서 그래서 불이 힘이 나네요. 날 뻔한 거죠. 네. 자기도 모르게 밟은 거죠. 그렇죠. 계속 꽉. 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섯 명 다 나오니까 불안하다. 열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김진수 씨가 그거 말고도 여러 사건이 있거든요. 사건이 참 많죠. 별 사건 다 있어요. 방송 가능한 사건이 오거든요. 하나, 둘, 셋. 돌려. 하나, 둘, 셋.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연말 회식 자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던 영훈 씨.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휴대폰이 충전되길 기다리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불과 20여 분 뒤 영훈 씨가 탄 차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가족과 겨울 여행을 꿈꾸던 영훈 씨는 끔찍한 죽음을 맞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영훈 씨의 치명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술자리 후 집으로 가려다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버린 영훈 씨. 좁은 좌석이 불편했던 영훈 씨는 잠결에 몸을 뒤척거렸고, 순간 잠결에 뻗은 발이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고 말하는데요. 끔찍한 사고를 예고하는 소음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버린 영훈 씨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고, 시동이 걸려있는 채로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이 무리하게 후진하면서 과열 현상이 일어났던 것. 결국 뜨거운 열이 다른 내장지로 전달됐고, 갑자기 치솟은 불은 짧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훈 씨는 차 내부까지 흘러들어온 유독가스에 질식했고, 술에 취해 대처 능력도 떨어져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가 잦아지는 요즘, 시동을 켜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잘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승용차에서 불이 나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운전자가 숨졌는데, 이렇듯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거나 무심코 시동을 건 채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공회전 중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공회전 중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RPM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자동차의 RPM이란 1분당 엔진의 회전수를 말하는 것으로 엔진이 회전하는 만큼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냉각수와 함께 외부에 바람이 들어와 엔진에 열을 식혀주지만, 차가 멈춰 있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없어 엔진의 열이 잘 식지 않고 계속 뜨거워집니다. 여기에 히터까지 작동시킨다면 엔진이 더 많이 움직여 과열 현상이 빨리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때 엔진 주변에 얽힌 전선이 노후되었거나 열 때문에 피복이 벗겨져 있을 경우, 또 자동차의 특성상 엔진이 서로 마찰하면서 생기는 스파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매우 쉽다는 사실. 게다가 불에 잘 타는 기름이나 가스 같은 연료가 가득 찬 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회전 중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얼마나 쉽게 차량에 화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경기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15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해 차량의 내부 장치들이 노후된 승용차에 운전자를 대신해 마네킹을 넣어두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열감지 카메라를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중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을 가정해 내부 장치를 가동시키자 요란한 소음이 시작되고 RPM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자동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 자동차. 이때 배기구 근처의 온도는 약 60도. 3분이 경과하자 자동차 앞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보니 틈 사이로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 포착. 열감지 카메라로 보니 온통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가 더 흐른 순간 보닛 안쪽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난 후 30여 분 정도가 더 지나자 자동차는 아예 검은 연기로 뒤덮여버렸고 차량 내부까지 유독가스가 찬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닛의 왼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보닛 틈 사이로 드러난 작은 불길. 불길은 보닛의 표면까지 녹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닛 안쪽에 열이 치솟더니 곧이어 두 번째 폭발. 이제 자동차 내부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세 번째 폭발음과 함께 차의 앞쪽이 힘없이 내려앉고 맙니다. 연료통까지 불길이 닿을 경우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하에 그 즉시 불을 끄도록 했는데요. 불을 끄자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난 자동차의 참담한 몰고. 불과 40여 분 만에 벌어진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근본적으로 열기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동을 하면 과열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냉각장치 등 관련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노후되고 정비를 제때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듯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되도록이면 차 안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하지만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부득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시동을 끄고 창문은 조금 열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과 같은 한겨울 히터를 켜야 할 때는 온도는 너무 높이지 말고 운전석 대신 조수석이나 뒷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행 중이라도 차량 온도계에 지침이 올라가거나 보니 쪽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면 엔진 과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일단 차를 갓길에 세우고 엔진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차에 불이 붙은 상황이라면 우선 엔진을 끄고 빨리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 이때 함부로 보닛을 열면 불길이 갑자기 폭발할 수 있으므로 최소 3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멈춰있는 자동차도 때로는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한순간에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